자, 이번엔 4번 볼게요. 상품 코드와 상품명, 상품 단가표 이용해서 판매 금액을 계산하래요. 자, 보니까 상품 번호는 상품 코드의 왼쪽에 세 글자와 빼기 상품명의 마지막 글자를 조합해 작성한대요. 자, 상품 코드와 상품명, 상품 단가표를 이용해서 판매금을 계산하는데요. 즉, 보니까 상품 번호는 상품 코드의 왼쪽 3개, 왼쪽 3개 잉크를 갖고 오고, 그 다음 빼기 넣고, 그 다음에 상품의 마지막 글자 A, 요걸 이용해서 여기다 판매금을 구하는데요. 이 판매금액은 판매량 곱하기 단가. 무슨 말이냐? 우리 봤을 때 야는 판매량이 1220원이죠. 네. 그런데 죄송 1220개고 단가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근데 단가가 요 단가를 갖고 올지 이 단가를 갖고 올지 이 단가를 갖고 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뭘 보고 하냐? 상품 코드 앞에 3개 잉크 이걸 갖고 오고 뒤에 이 A 가까워서 잉크 빼기 A로 만들면은 여기는 잉크 A니까 150 여기 150원이니까 해갖고 150원 갖고 오고 요거 해주라는 거죠. 만약에 여기 같은 경우는 PRL 빼기니까 PRL 빼기 B 해서 800원을 갖고 오라는 거죠. 거기 보니까 함수를 VLOOKUP left right 함수에 함수와 앰퍼센드 사용해야 됐죠. 자, VLOOKUP 함수는 어떤 함수냐면은 V는 버티칼이에요. 룩업은 찾다예요. 그러니까 비교값을 조건표 범위의 첫 열에서 비교하여 해당하는 열에 위치한 값을 가져와요. 쓴 형식은 VLOOKUP하고 가로 열고 비교값 콤마 조건표 범위 콤마 열번호 콤마 방법이에요. 여러분 VLOOKUP은 실무에 진짜 많이 써요. 그러니까 꼭 알아두셔야 될 함수예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비교값을 조건표 범위의 첫 번째 열에 비교해서 저희가 가져오고자 하는 열 번호가 있을 거예요. 열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오는데, 자, 방법은 우리가 0, 그 다음에 1 또는 생략이 가능해요. 자, 0은 언제 쓰냐? 정확하게 일치할 때. 경우 사용하고, 자, 1은 근사값. 그러니까, 자, 경우에 사용하게 돼요. 레프트 함수는 문자열에서 왼쪽을 기준으로 가져올 개수만큼의 문자를 가져요. 쓴 형식은 레프트하고 가로 열고 문자열 콤마 가져올 개수이죠. 라이트 함수는 문자열에서 오른쪽을 기준으로 가져올 개수만큼의 문자를 가져와. 쓴 형식을 라이트하고 가로 열고 문자열 콤마 가져올 개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앰퍼센드 연산자요. 나는요, 자, 함수, 문자, 셀, 주소 등을 연결할 경우 반드시 사용해야 돼. 그리고 자, 문자는 반드시 큰 따옴표 묶어서 사용해요. 자, 요런 내용들 가지고 저희가 4번 문제를 풀어야 돼요. 커서를 J15에 넣고 등호하고 V 넣어볼 거예요. V.
넣으면 VLOOKUP이 보여요. 그럼 VLOOKUP 더블 클릭해 주시고 함수 넣으시면 무조건 fx로 가야겠죠. 자, fx로 가자. 자, 함수 넣으시고 상단에 fx 클릭하시면은 자, lookup value table array 그 다음에 쭉 나오는데 자, lookup value는 비교될 값이에요. 근데 이거 내가 잘 모르겠다 하면은 밑에부터 치워넣어도 돼요. 자, 밑에까지 치워넣으려고 보니까 테이블 어레이는 내가 비교될 값을 어디서 비교할 거냐면은 마우스로 LC부터 M17에 비교하겠죠. 내가 비교할 값이 잉크 빼기 A인데 잉크 빼기 A를 비교해서 이 조건표 비교할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 조건표 보면 여기가 되겠죠. 자, 우리 끌어내리잖아요. 범위 이렇게 증가되면 안 되죠. 이 범위에 고정돼야 되니까 F4키 한번 눌러주고, 그 제가 앞에서 채워넣으면 좋은데 앞에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우선 내가 채워넣을 수 있는 부분 먼저 채워넣는 거예요. 자, 칼럼 인덱스 넘버는 칼럼 행이에요. 컬은 행, 죄송합니다. 열, 컬은 열이에요. 열. 인덱스는 기준, 넘버는 숫자죠. 그러니까 열로 내가 가져올 기준이 되는 숫자가 몇 번째냐 이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이 첫 번째 비교해서 내가 블록 잡으면 두 번째에 있는 이 단가를 갖고 올 거죠. 그러니까 얘는 몇 번째는 두 번째라고 2라고 넣어주는 거. 자, 레인지 룩업은 정확하게 일치냐 근사값이냐인데 정확하게 일치라는 건 잉크 A와 잉크 A가 똑같아야 되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할 때 갖고 와라 0 넣을 거예요. 여기만 채워넣으면 되죠. 테이블 어레이는 범위고 칼럼 유닛 넘버는 내가 이 범위 안에서 몇 번째 열을 갖고 올 거냐, 난 두 번째 열을 갖고 오겠다 이거죠. 자, 레인지 룩업 정확하게 일치냐 근사값이 정확하게 일치할 때 갖고 와야지 이제. 왜? 잉크에하고 잉크에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러면 잉크에, 내 비교될까 잉크에인데, 여기 PRL 갖고 오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럼 비교될 값이 어떻게 되냐? 정확하게 일치한 값이. 잉크 빼기 1200에서 왼쪽에 잉크를 갖고 와야 되죠. 그죠? 여기다 레프트를 써줍니다. 레프트. 가로 열고 닫고. 갖고, 왼쪽에서 예를 들면 잉크 A를 갖고 왔어. 갖고 왔죠? 그 다음 뭘 하냐면 빼기를 넣어주래요. 빼기를 넣으면 레프트는 함수죠. 빼기는 그냥 빼기 넣으면 이게 숫자가 그 글자 빼기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뭘 인식하냐면은 수식의 빼기를 인식해버려요. 그래 잉크 빼기 A라는 예를 들면 10 빼기 5는 되지만은 잉크 빼기 A란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얘를 문자로 만들어야 돼. 큰 따옴표 2개 붙여야 돼요. 큰 따옴표 2개 넣으려면 함수와 문자를 연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앰퍼샌드. Shift 누르면 숫자 7로 앰퍼센트 들어가요. 큰 따옴표 빼기 큰 따옴표 들어가겠죠. 큰 따옴표는 뭐 어떨 때? 문자할 때 묶어준다 했잖아요. 빼기로 문자를 인식할까 큰 따옴표 양쪽 묶는 거예요. 자, 뒤에는 이제 뭘 갖고 오냐면은 오른쪽에 상표형 오른쪽 하나 갖고 와야 되죠. 그럼 라이트 들어가야겠죠. 왼쪽에서 갖고 올 때는 레프트, 오른쪽에 갖고 올 라이트란 말이에요. 그럼 빼기하고 라이트를 연결하려면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앰퍼샌드 연산자 들어가야겠죠. 앰퍼샌드 넣고 라이트 RIGHT 바로 열고 잡고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상품 코드에서 왼쪽에 3개 갖고 올 거고 그 다음 빼기 넣고 상품에서 오른쪽에 하나 갖고 올 거예요. 그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안 채워놓은 게 어디다? 레프트하고 라이트 이것만 안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아직 안 채워놨으니까. 그죠? 네. 네. 그럼 레프트는 클릭하신 이제 레프트 요거 할 거 넣을 거냐 그러면은 수심 레프트 있죠. 레프트 한번 클릭해 볼까요? 2개 채워놓으면 돼요. 텍스트는 상품 코드가 있는 G15셀이죠. 자, 레프트 클릭하고 무조건 텍스트 여기 눌러야겠죠. 상품 코드 G15셀에서 왼쪽에 몇 개 갖고 온다? 3개 갖고 올 거죠. 자, 텍스트는 G15가 되고 넘버 클릭 하면 잉크 A 갖고 왔죠. 레프트 끝났잖아요. 그쵸? 그럼 다시 V로 가볼까요? 자, 왼쪽에 3 갖고 온 끝났지만 오른쪽 갖고 온 거 라이트 안 끝났죠. 그걸 라이트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내가 채워넣을 거 다 채워넣는 거야. 내가 공식을 잘 몰라도 돼요. 채워넣을 거 다 채워넣고 그 다음 결과를 보면 되는 거죠. 자, 라이트 안 채워놨으니까 라이트 클릭 하고 이번 텍스트는 어디냐? 상품명이죠. H15셀이에요. 넘버 클래스 몇 개 갖고 온다? 그쵸, 하나 갖고 그랬죠. 문제에서 하나. A 갖고 왔죠.
자, 다시 VLOOKUP 가볼까요? 자, 이렇게 갖고 왔네요. 잉크 백 A. 자, VLOOKUP 가고 레프트 백 이렇게 넣은 게 결과물을 잉크 백 A로 갖고 왔어요. 이 값을 요 테이블 표에서 비교해 보니까 보니까 여기에 있는 이 테이블 표 비교하니까 첫 번째 열에 잉크 A가 있네. 그러니까 두 번째 열에 있는 단가 150을 갖고 왔네. 끝났죠. 자, 요게 뭐냐면 지금 단가표를 갖고 온 거예요. 단가표 갖고 온 거예요. 확인하고 제일 끝에 커서 놓고 곱하기 판매량 있는 I15점 찍어주면 되겠죠. 자, 엔터. 자, 5번 넘어갈 건데 5번은 보니까 소속 지점이 서울이면서 컴퓨터가 100 이상인 컴퓨터의 평균을 계산하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소속 지점이 서울 있죠. 이 서울 있는데 이거 컴퓨터 값이 있어요. 자, 그 중에 100 이상. 그건 요 값이죠. 자, 요 값의 평균을 딱 구하라는 거죠. 자, 소속 지점 이렇게 있고 그 중에 100 이상의 값은 요 값하고, 자, 그러니까 요 값하고 요 값이잖아요. 요 값의 평균을 딱 구하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 보니까 Dsum, Dcount, Daverage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조건에 맞는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Daverage가 되겠어요. 자,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 Dsum 조건에 맞는 합계. Dcount는 조건에 맞는 개수, 셀의 개수예요. 자, Dsum, Daverage, Dcount 수능이 똑같아요. 단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냐 또는 조건에 맞는 평균과 이 차이예요. 자, 수능 형식은 DAVERAG 하고 가로 열고 전체 범위 쉼표 평균 구할 필드명 쉼표 조건 범위 이렇게 들어가요. 들어가고, 자, Dsum은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하고, Dcount는 자, 조건에 맞는 개수로 가. 이 차일 뿐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Daverage 할 건데, Daverage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조건 범위가 필요해요. 조건 범위. 자, 그 다음에 요 함수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은, 자, 모든 필드는 반드시 필드명을 포함해야 돼요. 우선 조건을 문제에서 보니까 F28에서 F29 했다는 거래요. 그러면은 소속 지점 서울이라는 조건 하나 있죠. 그래서 소속 지점 서울을 여기다 직접 쓰게 되는데, 제가 복사에 붙여놓을게요. 마우스로 B26부터 27까지 드래그하고 컨트롤 C, 나 F28 셀에 컨트롤 V에 붙여놓을게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은 이게 소속 지점이 서울이냐 이렇게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컴퓨터 평균이, 자, 컴퓨터의 조건이 100 이상이냐 이상 100 이렇게 넣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소속 지점 서울이면서 컴퓨터가 100 이상의 값들의 여기 평균을 구하라는 이렇게 조건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조건을 넣을 때 지금 이게 보시면 이거 같은 줄이라고 해요. 어쩔 땐 조건 이렇게 넣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넣을 때도 있어요. 이건 다른 줄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조건 입력할 때, 자, 조건 입력할 때 이고 이면사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것은 같은 줄의 조건 입력이에요. 자, 또는 이거나 나오잖아요. 이것은 다른 줄의 입력이에요. 우리 문제에서 서울이면서잖아요. 서울이면서. 그러니까 서울이라는 옆에 줄에다가 이상 100을 넣어주는 거죠. 할게요. 드무하고 D 넣으면은 D 에버리 나오죠.
디에버리 더블 클릭 해주시고 fx. 자, 이제 여기다 넣을 거예요. 순서, 우리 무조건 함수 넣고 그 안에 칸 채워넣으면 돼요. 자, 이 데이터베이스 전체 범위에요. 전체 범위인데, 필드명 반드시 포함하기로 했죠. 이 여기 세 곳 다 필드명 포함할 건데, 필드명이란 뭐냐면은, 필드명은, 위에는 이 이름 필드명이라 그래요. 즉, 이 밑으로 가는 게 필드인데, 이승열, 김함수, 이 사람들의 필드명은 사업명이 되는 거고, 서울, 광주 필드명은 소속 지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기 포함시켜야 돼요. 지금까지 제가 이 위에 거 제목 있는 포함시켜라, 포함시키지 않아, 말아 이야기 안 했죠. 네. 하지만 디루시 하나서 무조건 포함해야 돼요. 포함하고, 자, 두 번째 필드는 평균 구할 필드명이에요. 우리 컴퓨터 평균 구하랬죠. 네. 그래서 두 번째 칸 D26을 찍어주면 돼요. 세 번째 칸은 크리테리아, 조건이에요. 조건은 소속 지점 서울부터 컴퓨터가 100 이상. 즉 F28부터 G29까지 드래그 잡아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 분석작업 1로 넘어갈게요. 하단에 분석작업 1이라는 시트 있죠. 한번 클릭해주죠. 자, 분석작업 1번 보니까 다음 시트의 지시사항에 따라 처리하래요. 10점이네요. 제품별 판매 현황표에서 원가 비율 B15셀이 있는지 B15셀이 다음같이 변동하는 경우에 순위각계 G13셀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하래요. 셀 1은 정의한데 B15셀은 원가 비율, G13셀은 순위각계. 그리고 시나리오를 두 개 만드는데 하나는 시나리오 1은 이름이 원가 비율 증가하고 원가 비율 30% 설정하래요. 시나리오 2는 원가 비율 인하고 원가 비율을 20% 설정하고요.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자 밀수답에 지출하래요. 자, 그럼 이제 저희는 한번 할 건데, 여기서 5자로 인한 점수는 없기 때문에 5자가 절대 나오면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제 원가 비율 있죠. 이 원가 비율에 의해서 이 순이익이 달라져요. 즉, 순이익은 요 구입 가격 빼기 총 매출액인데, 이 구입 가격은 요 단가 수량과 비율에 따라 바뀌죠. 즉, 이익가액이 바뀌면은 구입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구입가격이 바뀌면 순이익이 바뀌어요. 순이익이 바뀌면은 이 합계가 바뀌게 돼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저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원가 비율이 지금 25%인데 25%를 30%로 변경하면은 당연히 순이익 변경되겠죠. 자, 그리고 원가 비율이 25%에서 20%로 감소되면은 당연히 수익이 변경되겠죠. 자, 요것을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가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래요. 가상을 만드는데 과연 30% 했을 때 내가 순이익이 얼마 될지, 또 20% 됐을 때 얼마 될지 한번 가상 분석할 거예요. 그게 시나리오인데요. 시나리오 할 때는 항상 먼저 뭘 하냐면은 이름 정의하라 그래요. 자, 그래서 마우스로 B15셀을 찍죠. 마우스로 B15셀 찍고 이름을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 있죠. 가셔서 이름은 원가 비율로 하죠. 하고 엔터. 자, 왼쪽 상단에 이름 상자에 이름 넣으시고 엔터. 자, 이렇게 넣었는데 예를 들면은 제가 원가 비율로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원계 비율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럼 얘를 딜리트를 지우고 원계 비율 쓰잖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원가 비율을 썼는데 원가 비율을 잘못 썼다. 그러면 이렇게 쓰겠죠. 엔터 치잖아요. 이름이 두 개가 정의돼 버려요. 이거 무조건 0점 처리돼요. 자, 여기서 지워갖고 지워지지 않아요. 이름은. 내가 이름 잘못 넣었을 때는 수식에 이름 관리자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잘 넣으면 여기까지 올 필요 없어요. 근데 내가 이름 잘못 넣었다 그러면 여기 안 지워지니까 수식에 이름 관리자 오셔갖고 여러분 잘못 만든 이름을 편집하거나 또는 삭제를 하시면 돼요. 잘못 이름 선택하고 삭제하고 확인. 자, 왜? 이름을 잘못 정의하면 이게 10점이 벌써 감점되면 함수 하나가 8점이에요. 함수 하나 푸는 것보다 이 문제 하나 푸는 게 훨씬 점수가 높아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 이름 잘못 넣지 마시고 이름 잘못 넣었다 그러면은 수식에 이름 관리자 갖고 삭제하시면 돼요. 자, 이름 또 정의할게요. G13셀. G13셀 클릭하고 이름 상자 가셔갖고 순이익 합계를 넣죠. 순이익 합계 하고 꼭 엔터 쳐줘야 돼요. 제 이름을 이렇게 엔터 쳐고 이름 정의하죠.
이름 두 개 다 정의됐어요. 우리 책에서 보면은 첫 번째 삼각형에 이름 정의하는 거 두 개죠. B15하고 G15 두 개잖아요. 이름 정의 끝났죠. 네. 자, 그러면 커서를 B15에 놓게. 커서를 B15에 놓고 저희 시나리오 만들어야 되죠. 네.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걸 가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데이터에 가시면은 가상 분석이 있어요. 데이터에 가상 분석 클릭하시면은 시나리오 관리자 있죠. 데이터에 가상 분석 시나리오 관리자. 자, 클릭하시면은 아직 시나리오가 없어요. 그쵸? 네. 만들어야 되니까 추가를 클릭하시면 되겠어요. 추가. 자, 시나리오 이름은 원가 비율 증가래. 원가 비율 증가. 변경셀은 지금 25%로 35% 변경할 거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변경셀을 B15셀 찍고 왔기 때문에 B15셀 돼 있고요. 만약 여러분 맨 처음 들어올 때 다른 데 찍고 왔다 그러면 이게 다른 셀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 B15를 찍어주면 돼요. 그럼 원가 비율 증가라 이름 넣고 변경셀 했으면 여기는 끝나요. 자, 확인. 얼마를 바꾼다? 0.3으로 바꾼다. 원가 비율을 0.25에서 0.3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어요. 항상 시나리오 두 개 만들기 때문에 하나 끝났잖아요. 자, 하나 더 만들 거예요. 확인 누르면 또 추가 눌러야 돼요. 귀찮잖아요. 그냥 추가를 바로 누를게요. 자, 이번 이름은 원가 비율 인하네요. 원가 비율 인하 하고 변경셀 말 그대로 또 B15셀인 거예요. B15셀을 0.2에서 0.2로 변경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변경셀은 B15셀하고 확인하고 0.2로. 자, 그러면은 20% 0.2로 변경 끝났죠. 자, 시나리오 두 개 다 만들었어요. 두 개 다 만들었으니까 확인 버튼 클릭해주죠. 원가 비율 증가하고 원가 비율 인하 두 개 나왔죠. 자, 만약 여러분이 여기서 이름이 잘못됐다 그러면은 편집가 갖고 이름 수정하시면 돼요. 자, 편집가 이름 수정하시고, 만약 원가 비율 인하로 넣어야 돼. 원가 비율 인해로 넣었다 그러면은 클릭하고 편집가 갖고 원가 비율 인하 넣고 확인 누르고 확인 눌러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두 개 다 잘 만들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여기서는 뭐란다? 요약을 해야겠죠. 선생님 표시 눌러야 되지. 표시는 여기서 밖에. 우리 책에서 시나리오 요약을 하랬죠. 시나리오 요약하랬어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요약 버튼을 클릭해 주는 거예요. 자, 결과셀이 G13셀이래요. 그럼 G13셀 변경할 거죠. 자, 그러면은 결과셀은 G13셀 그대로 놔두면 되겠고 확인. 선생님 G13셀 결과셀이라는 말 없는데요. 그런데 항상 뭐다? 여러분이 거기 이름 정의된 거 있죠. 이름 정의 중에서 원본값은 하나 있고 결과물도 하나 있고 그래요. 넣어줄 때 원본값 두 개, 결과물 뭐 두세 개 나올 수 있어요. 만약 두세 개다 그러면 여러분이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면 클릭해갖고 여러 개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이름 정의된 게 결과물로 나오는 거예요. 확인. 자, 이제 저희 그 다음 할게요. 자, 분석자 2번 할게요. 분석자 2번. 대출금 월 상환액 표는 대출기간 연이율을 이용해서 월 상환액을 계산한 거래요. 데이터 표현 기능을 이용해서 대출기간 연이율이 변동됨에 따라 월 나이별 변화를 계산하래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5천만원 대출했어요. 근데 연이율이 3%이고 내가 1년 안에 갚으려고 그래요. 그럼 나는 월 423만원 정도를 내가 내야 돼요. 계속 갚아야 돼요. 네, PMT 함수하고 재무함수 나왔는데 우리 PMT 함수 여기서는 잘 몰라도 돼요. 왜 그냥 이 계산점값을 갖고 우리가 이제 여기에 값만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지금 수식이 들어가 있다는 것만 보면 돼요. 어떤 수식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니까 5천만원을 내가 연 3%로 1년 갚을 때 400만 넣어야 돼. 근데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연이율과 대출과 두 개 다 바뀔 때가 있겠죠.
그래서 연이율이 2%일 때 내가 2년 안에 갚으려고 한다. 월 얼마 내야 되냐? 또 2.5%일 때 얼마 내야 되냐? 3%일 때 얼마 내야 되냐? 즉 제가 여기서 1년일 때 여기 쭉 넣어보고 2년일 때 쭉 넣어보고 3년일 때 쭉 넣어보려면 너무나 이게 한눈에 안 보여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 100만 정도 여유가 돼요. 그런데 100만 정도 여유 되는데 5천만 원을 내가 빌렸을 때 내가 매달 100만 원 넣고 나머지는 조금 여유 있게 다른 데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100만 원을 넣으려면은 내가 몇 년에 몇 프로인가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즉 행과 열이 같이 바뀌는 거야. 그때 저희가 한번 데이터 표를 위해서 구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D11에서 J16영의 값을 넣을 거예요. 그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값이 바뀔지 컴퓨터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데이터 표할 때 이게 행이라고 옆으로 간 행, 밑으로 간 열이라고 해요. 행과 열이 만나는 왼쪽 상단 있죠. 커서 놓고 등호하고 C6을 찍어줄 거예요. 원래 C6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넣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거 조 복잡한 거야. 그러니까 제일 좋은 것은 C6을 찍으면 C6에 있는 함수가 그대로 오겠죠. 그 값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엔터. 자, 그래서 저희는 여기에 행과 열이 만나는 곳에 뭘 갖다 놓을 거냐면은 수식 있는 셀을 갖다 놓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범위를 잡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에다 값을 구하되 요거 갖다 쓰려고 가져온 거죠. 얘가 포함돼야겠죠. 포함되려면 이렇게 잡아야겠죠. 자, 값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 값이 들어갈 때 뭘 갖고 값이 변화되를 알아야 된다면 컴퓨터는. 그래서 어떠한 값을 갖고 변화시켜라 하고서는 그 범위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열하고 행하고 옆에 있는 열까지 잡은 거예요. 자, 이거 꼭 주의하셔야 돼요. 절대 여기만 잡으면 안 돼요. 여기만 잡으면 안 되고 우리가 행과 열 다 포함해갖고 결과물 들어갈 거 잡아주는 거예요. 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 분석하는 거죠. 가상으로. 자, 데이터의 가상 분석. 데이터에 가진 가상 분석. 데이터 가상 분석. 데이터 표 보이시죠? 데이터 표 클릭.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해요. 자, 왜 중요하냐? 행과 열을 잘못 입력해도 값은 나와요. 근데 어떤 값이 나오냐? 틀린 값이 나와요. 문제 틀린 값. 그래서 다른 함수나 이런 것도 내가 틀리게 입력했다. 그러면은 에러 뜨니까 내가 잘못된 거 알 수 있죠. 근데 이 안에 행과 열을 입력하면 잘못 입력해도 값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틀렸나 맞나 확인을 못해요. 그래 내가 잘 풀고 나왔다고 생각하지만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과 열을 정확하게 넣으셔야 돼요. 자, 행이란 거 어떤 거냐? 이렇게 옆으로 가는 거 행이라고 그랬죠. 자, 이렇게 위아래로 가는 게 열이라고 그랬고, 자, 이 행이 보니까 연이율이죠. 연이율의 원본값. C4를 찍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행이란 건 옆으로 가는 거고, 그게 연이율이에요. 연이율의 원본값인 C4를 찍어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왜 굳이 여기 찍으면 되지 왜 C4를 그냥 안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이율의 원본값을 찍어줘야 돼요. 그러면 열 입력 셀은 열은 밑으로 가는 거죠. 밑으로 가는 게 보니까 대출 기간이죠. 대출 기간 원본값 C5인 거죠. 대출 기간 원본값 C5 찍으면 되겠죠. 자, 확인. 내가 100만 원 여유가 있으니까 100만 여유 있으니까 얼마 하면 된다? 내가 보니까 연이율 한 예를 들면 3.5%로 내가 5년간 그냥 내면은 매달 90만 내면 되겠다. 이렇게 딱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필요한 값을 행과 열을 가지고 같이 바뀔 때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게 데이터 표인 거예요.